우리 몸은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비상사태라고 뇌에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인은 언제 음식을 줄지 몰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지방 저장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몸에서 생기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거나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계속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체질이라고 하면 타고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체질은 변합니다. 그럼 체질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하는 음식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닥터구은 이고은입니다. 헬스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건강하게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굶는 다이어트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굶는 다이어트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굶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얼마나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사실 하루를 굶어봐도 굉장히 저희가 힘든 금단 증상들이나 여러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폭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비상사태라고 뇌에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인은 언제 먹을지 몰라, 언제 음식을 줄지 몰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게 되면 비축해놔야 돼. 꼭 쌓아둬서 내가 나중에 써야 되니까 이때 들어왔을 때 쫙 잘 쌓아두자, 이렇게 몸이 바뀌게 돼요. 다음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지방 저장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몸에서 생기기 때문에 다음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더 살이 찌게 되는 요요를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초대사율이 저하된다입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정말 우리 생명에 필요한 필수 활동을 유지할 때 우리가 소요되는 열량을 기초대사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인바디 이런 걸 재보면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높은데 어떤 분들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거에 내 몸 안의 에너지 효율이고 건강 상태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많을수록 내가 기초대사율이 높아져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어서 살이 덜 찌는 체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체질이라고 하면 타고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체질이 변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체질은 변합니다. 물론 우리가 DNA로 물려받은 유전자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여성분들이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나는 물만 먹어도 쪄, 물만.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굉장히 적고 지방량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몸이 막 부어있고 염증 소인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조건 굶고 뛰고 한다고 사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막 무릎이나 허리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체질 개선인데요. 그럼 체질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저는 체질은 두 가지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1번은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잘 드셔야 된다는 뜻인데요. 잘 먹는다는 거는 여러분 많이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영양소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먹냐가 잘 먹느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운동입니다. 특히 이 운동의 핵심은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저는 근력 운동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육이 기초대사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걷는 것보다는 저는 짧게 걷고 20분, 30분 짧게 걷더라도 근력 운동을 30분 정도를 더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물만 먹어도 쪄요, 이런 분들은 특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해서 체질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고민을 하신다면 한 번 정도 내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나의 부종 정도나 지방 함량, 그리고 근육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식단을 짜
짜고 운동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혈중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높아진 혈당들은요,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은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이 열량을 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먼저 쓰게 됩니다. 글리코겐이 10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글리코겐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0이 될 때까지 다 연소를 했으면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냐?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운동이 계속 지속이 되면 지방을 연소시켜서 저희가 살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를 한 30분 정도 했어요. 아, 좀 힘든데 해서 액상과당 음료수 마시고 쿠키 먹고 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당이 올라가면서 다시 그 지방까지 가는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글리코겐 수준에서 다시 머물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운동 전후에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당을 섭취하냐에 따라서 이 지방이 연소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뭘 먹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이미 해답을 다 알고 계세요. 저탄고지라고 그래서 지방은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방도 사실은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셔야 돼요. 불포화 지방들, 연어나 견과류나 여러 가지 생선들, 이런 몸에 좋은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지방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 근육 형성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도움이 될까요? 필수적으로 비타민 D가 잘 섭취가 되셔야 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근육에도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 근육을 만들 때 필요한 건 단백질이라고 알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도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하는 음식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요거트 샐러드예요. 요거트 샐러드. 양상추나 이런 야채들을 준비를 하시고요. 단 요거트는 드시면 안 돼요. 달지 않고 당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요거트에다가 견과류나 블루베리나 약간의 과일들을 얹으시고, 더 좋은 거는요, 거기에 닭가슴살이나 연어 같은 단백질을, 좋은 지방들을 가지고 있는 토핑들을 같이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와, 선생님 저 그 매 끼니마다 그렇게 비싸게 어떻게 먹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단백질 파우더를 사다가 그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거기에 넣어 드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 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두부면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실 맛은 밀가루만큼은 아니지만은 두부면을 사셔다가 스파게티를 좀 만들어 드신다거나 아니면 샤브샤브 있죠. 거기다가 두부면 같은 거 넣어 드시면 당 걱정 없이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칼로리가 아닙니다. 음식을 사거나 음료수를 살 때 뒷면에 이렇게 성분 함량표를 보시면요, 당류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작은 양은 5g부터 많은 양은 거의 70, 80g까지 들어있는데 하루 당 섭취량이 50g이 넘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음료수 하나가 벌써 30g, 40g이에요. 이미 식사를 하실 때 우리가 당을 섭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이 과잉이 되고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달달한 음료수들을 사 드실 때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 요즘에는 단백질 음료 이런 것들도 많이 사 드시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 음료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당 함유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음주 즐기시는 분들은 요즘에 몸에 좋다고 해서 무알콜 맥주, 저알콜 맥주도 나오는데 그런 맥주들이 또 보면요, 맛을 높이기 위해서 당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고 음료수를 사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밀가루 가공품들이 있죠. 떡, 케이크, 마카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정제탄수화물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들도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이건 너무 이제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백미가 몸에 안 좋다, 가공된 백미들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 통곡류 위주로 잡곡이나 현미 같은 곡류를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과일이 생각보다 과당이면서 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과일을 드실 거면 식사량을 확 줄이셔야 됩니다. 식사를 줄이고 그 대용으로 과일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식으로 드시거나, 어떤 분들은 과일이 몸에 좋으니까 과일을 먹고 밥량을 줄이려고 식사 전에 과일을 이만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과하게 먹으면 결국 당이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 과일 주스 이렇게 막 만들어 드시는 것들, 그리고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과일 주스 드시는 것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려면 식단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는데요. 탄단지 했을 때 3대 4대 3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사실은 거기서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약간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나고 바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게 더욱 중요하고, 운동을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는 한 30분 정도의 유산소를 하셨다 그러면 30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소실되지 않게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